일하던 중에 내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온다면 아마 반가울 겁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피싱 메시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 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호입니다. 제주 경찰 수사 파일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듣고 있다고 아주 호평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분이 또 오셨죠? 네, 오늘 함께 할 보이스 파이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보이스 파이터 네. 저희 옆에 계시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신재호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그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이버범죄수사 대장입니다. 대장님! 대장님! 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어떻게 그 TKO로 승리하셨다면서요? 벌써 그 소문이 그까지 갔습니까? 네. 제가 지금 감추고 있었는데 민망합니다. 네. 다른 데 소문 내시지 마시고. 별명이 또 이제 추성훈이라고 해서 TKO. 제가 제주 내려와서 조용히 살려고 했었는데 소문이 다 났거든요. 아니, 이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게 네. 거의 승모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스모그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많이 매려고 해요. 이야, 옵션으로 이렇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이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서 특히 자녀인 척, 자녀나 지인인 척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접근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아니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 정보를 받아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피싱 범죄 유형이고요. 이게 범죄 수단이 이제 범인의 목소리, 보이스가 아닌 메시지다 보니까 이게 많은 피싱 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메신저 피싱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분들이 육지부에 또 떨어져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로 연락을 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 특히나 제주 도민들분께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이번 사건이 이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얘가 웬일이야? 웬일로 연락을 다 했지? 아빠 바빠? 괜찮아. 웬일로 연락을 다 했대? 아빠 시간 되면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나 지금 온라인으로 문상 구매해야 되는데 폰 인증이 안 돼서 그러거든. 아빠 명의로 신청해서 사도 돼? 또 게임하려고. 문상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그럼요. 야, 아유. 엄마한테 비밀로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엄마한테 말하면 지금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 아직까지는 아주 이쁜 애교까지 애교예요, 정도는.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아빠 신용카드로 하면 될 것 같아. 카드 사진하고 신분증 사진 좀 찍어 보내줘. 오케이, 사진 잘 왔어. 아빠 카드 뒤에 숫자 3개 있거든? 그거랑 카드 비번도 부탁해. 카드 뒤 숫자 3개는 조금 깊은 정보인데요. 맞아요. 결제할 때 그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족족이 다 나오고 있어요. 뒤에 숫자는 1, 2, 3, 비번은 1, 2, 3, 4. 아빠 그리고 문상 구입이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데 환불받을 계좌번호 좀 알려줘. 카드 결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문화상품권 사는데 이렇게 복잡해?
문상 구입하는 데는 이게 필요하대. 계좌번호는 이거야. 계좌 비번은 카드 비번이랑 같지?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야 된다고? 카드 등록하고 환불 계좌 같이 등록해야 해서 그래. 전화해라. 우선 인증 한 번만 받아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휴대전화 떨어뜨리면 금방 액정 나가잖아요. 누구든지 휴대폰 고장난 경험이 한두 번씩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 왜 전화 안 받아? 아빠, 내가 지금 전화가 안 돼. 그래서 톡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인증 보냈는데 혹시 받았어? 안 왔는데? 아빠,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아빠, 내가 금방 보낸 거 누르면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설치해줘. 모든 권한 다 허용해야 하고 설치한 다음에 아이디만 말해주면 돼. 이렇게. 개인정보가 이제 대화 몇 마디에 네. 다 털렸습니다. 네. 뭐 모든 게 거의 다 오픈되고 말았어요. 방금 보신 것 같은 메신저 피싱의 범죄 수법에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송금해라 또는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 핀 번호를 전송해라. 인증받으려면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용카드, 신분증 이런 거 다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요구를 해서 이게 다 결제 정보지 않습니까? 네. 이 결제 정보를 다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방금 마지막에 보셨듯이 온라인 결제, 휴대폰 인증, 회원가입 다 복잡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 원격 조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링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는 이제 링크를 보내서 그걸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렇게 원격 제어 기능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그 범인이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모바일 뱅킹 서비스로 이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한다던가 또는 그 이전에 같이 받았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심지어 비대면 대출까지 받습니다. 영혼까지 털어가 버리네요. 다 가져가네요, 그냥. 예전에 같으면 저희가 계좌에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밖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버리면 그 피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가입을 해서 대출을 한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개통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대포폰이 다른 범죄자에게 다른 범죄에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에 이용되었던 휴대전화나 이제 계좌를 추적하다 보다 보면 그분들 역시도 다른 피싱 범죄에 이제 또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죠. 대면으로 돈을 건네받다 보면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깜깜이 어딘가에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런 범죄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 상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그 실제 실행했던 주범에 대한 검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속하네요. 또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실제로 주범들은 아마 해외에서 그렇죠. 총책이 분명히 있다. 한국에 없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 있어도 다 가능하니까요. 이제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지만 나는 놈 위에 또 우리 대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로켓 타고 날아가야 되나요? 부점프 하셔야죠, 계속해서.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또 앞지르고 또 앞질러서 어떤 방식으로 또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대처 방법. 모든 피싱 범죄의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돌잔치, 결혼식 초청장 아니면 택배 문자 많이 받으시죠? 그런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유출된 나의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클릭하지 않는 이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런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에는 설사 자녀라고 하더라도 요즘 개인 정보나 이런 결제 정보는 매우 남에게 주는 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전화 통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거의 사기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100%죠. 그렇죠. 네.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예방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대표님. 만약에 한 쇼핑몰에서 8천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는다면 그리고 본인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 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반응이 좀 오고 있어요. 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런 적이 있어. 유사 경험 사례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 제주경찰 수사 파일을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보이스파이터 나와주시죠. 소개하면 되나요? 쫙 나갔을 거예요. 화면 쫙 나가고 이제 뭔가 나갔을 거예요. 짠짠. 넷플릭스 쫙 나오고 나왔을 거예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면이잖아요. 네, 구면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출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원 순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편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네. 상당히 좀 여유롭게 좀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제가 썼던 책인데 네. 두 MC님들 하나 드리려고. 옆에 계신 우리 우리 수경님은 이제 급격히 지금 경직돼 있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원 순경이라고 합니다. 네. 황정원 순경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데요. 또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눈매로 또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앞에 그 피의자가 딱 있다.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십시오. 아, 그러면 기선제압하는 표정. 일단 표정이 엄청 달라지죠. 앞에 그 피의자가 딱 있다. 자, 시작. 네. 순간 긴장했어요. 제가 조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의자입니다. 이게 아유, 나 죄 없다니까. 자, 정말 진정으로 화가 나야 났다. 되기 때문에 나 죄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선제압하시는군요. 야. 네. 카리스마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오늘의 또 사건이 또 예사롭지 않아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이번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오게 됐는데요. 그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검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됐다고 하는데 가상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해서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피싱 같아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지령실에서 코드 1 같은 긴급 신고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희도 순찰차로 신속하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뭐 지급정지 신청이나 비행기 모드를 전환해가지고 피해금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피의자가 이미
그 계좌에 접속을 해가지고 인출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저희는 뭐 피해 진술서를 받고 수사를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분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뭔지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아니 내가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는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벌써 입금을 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싶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가 집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좀 검색하는 건가요? 아니 어디 그 보이스 쇼핑몰이죠? 제가 금방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 카드로 9,500만 원이 결제가 돼서요. 9,500만 원. 잘못 들은 9,500원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바로 그 문자를 받자마자 궁금해서 이게 뭐지? 너무 큰 금액이 자기가 결제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어쩌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자산보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자산보호 신청이요? 자산보호 신청? 자산보호 신청이다 뭐다 하는 어려운 말들을 쓰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고 진짜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검찰 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죠. 피해자분의 명의 통장 그리고 자동차, 직장보험 등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막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신청해 드릴까요? 에? 예, 신청해 주세요. 뭐야, 이 자산보호 신청. 여보세요? 예, 금융감독원의 서수영 과장입니다. 뭐라고요? 네, 현재 김영철 씨 자산보호 신청을 받았는데 주식 계좌가 현재 깡통 계좌로 확인이 돼서 검찰 조사를 조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박형석 검사입니다. 김영철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영철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경부터 이 계좌를 통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전 그런 거 모른다고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영철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좌만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개설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국가전산자금으로 분류하여 확인만 하면 되고 이후 전액 환급됩니다. 아휴. 자, 일단은 뭐 문자를 받아가지고 본인의 통장이 네. 대포 통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받아라. 그냥 어떤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뭐 금감원 정말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전화가 오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거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고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 실제 피해자가 네.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궁금해요. 네. 제가 보니까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를 안 가리더라고요.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받을 것 같지만 뭐 모르고 쑥 하고 넘어갈 수 네. 있으니까. 뭐라고 뭐랭고람시냐 너 일단 알았죠? 딱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네. 근데 의외로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돼가지고 피해 이런 건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뭐 네. 어렵기도 하지만 충분히 본인의 뭔가 확신 없으면 의심을 할 법도 한데요. 이게 왜 넘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절대 안 걸린다, 저런 걸 누가 속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구대 근무하다 보면은 지구대로 찾아오셔가지고 피싱 피해 관련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제 은행 ATM기 앞에서 피싱 인출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일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바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우리 황송혁 님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 이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이 눈치는 채는 것 같아 바로. 경찰. 야야 황순경님한테 전화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네. 보이스 파이터다 보니까. 아, 야. 눈빛 보셨잖아요. 이렇게. 아, 그 앞에 그 피의자가 딱 있다.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시죠. 분명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 이래서 전화 끊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가상화폐는 그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이제 좀 젊고 그런 그 뭐 모바일로 모든 그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검색하고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사 두고 있는 좀 젊은 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요. 저 지금 당했어요. 어머 저 입금했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울고 막 어떤 경우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지능형 범죄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수법이 너무 진화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튈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더라도 B수법으로 갑자기 튀어버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을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일로 이러고 이쪽 네. 잡으려고 일로 가고 이렇게 예. 술래잡기네요. 술래잡기.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더 네. 커지다 보니까 이 범죄 또한 네. 굉장히 또 다양하게 네. 나올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 뭔가 그럴 때 분명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대처 방법?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의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그 112나 해당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거기 피의자 측에서 끌어가서 피의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뭐 이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수사 기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현금, 뭐 문화상품권, 뭐 체크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도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편의점에서 파는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역시나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요즘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구나. 네. 자, 오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황순경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제가 112 출동한 다음에 피싱 피해를 입으신 도민분들의 그런 허탈함, 그 절망스러운 표정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이런 피싱 범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주경찰 수사 파일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 한 건이라도 줄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네. 우리 보이스피싱 이 나쁜 사람들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사라져야 됩니다. 요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나쁜 사람들. 정우 씨도 가끔 좀 나쁜 짓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 보이스피싱은 안 하죠. 네. 맞아. 아니 정말 파렴치한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밥 먹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계산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산 적이 있어요. 나쁜 사람. 나도 피싱이네. 네. 자, 오늘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 황정원 순경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 만약에 은행 관계자가 전화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심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 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우입니다. 제주경찰 수사 파일 오늘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 아니 근데 유형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 뭐 한 책 한 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형하다 보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네. 좀 선한 데 쓰면은 오죽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 선진국에서 그냥 세계 넘버1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형 속에 계속 넘어가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확실히 머리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른 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제주경찰 수사 파일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보이스 파이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철 경입니다. 아니 경위님 왜 저희 눈치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라고 딱 했을 때 기선제압의 표정 한번 지어주시고. 막 레이저 총 뺨뺨뺨 날아갔어요. 네. 아니 눈썹을 보시니까 네. 아주 그냥 호탕하십니다. 그냥. 네. 그 평상시에 눈썹이 매력적입니다. 본인도 알고 계세요. 네. 야, 그래도 친구를 유지하시다가 눈썹 얘기하니까. 제가 잘 집어냈어요 보니까.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형사님들이 네. 일을 할 때 좀 카리스마 있게 또 일을 하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쇠창살 막 있고 막 이거 바로 수갑 해야 되고 막 이거 해가지고 또 바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옛날 타작이 쫙 따닥따닥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형사분들은 네. 좀 약간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약간 뭐 무섭다라는 표현보다 눈빛부터가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퇴근하신 뒤에는 또 편안하게 하시겠죠. 자, 하지만 지금 근무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병불상자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가지고 현금 수거책을 피해자한테 보냅니다. 수거책한테 현금을 전달하면 받아서 편취한 사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나 소상공인, 어르신 등으로 대부분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고 있습니다. 개인의 돈을 보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2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우 나쁜 사람들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출이 쌓여 있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맞아요. 대부분 카드 회사라든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야, 그럼 그 얘기는 또 개인 정보가 이미 한 번 더 노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자, 그럼 대충 일단 뭐 어떤 내막인지는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아이고 대출 언제 갚니? 대출 좀 걱정하시는 분 같아요. 대부분이 다 저러지 않을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뱅크 오윤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타은행에서 대출 실적 있으신가요?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가 대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되는 건가요? 추가 대출이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더해서 대출 가능하십니다.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본사까지 오기 불편하신 분들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퀵 서비스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퀵 서비스? 잠시만요. 대출 상환인데 퀵 서비스를 한다고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럼 직접 찾아가서 이거 이거는 설명하는 아주 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이거 금액이 조금 큰데 퀵 서비스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네,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퀵 서비스로 일부 금액을 먼저 전달해 주시고 제가 바로 확인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세상 좋아졌네. 자,
드릴게요. 네, 방금 1,000만 원 퀵으로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고요. 나머지 잔금도 빨리 보내주셔야 대출 가능하십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속상하네요 진짜. 상식적으로 네. 이 대출금을 퀵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는 것도 참 웃긴데 이 시나리오를 개발한 것도 되게 대단하네요. 아니 진짜 편한 거는 계좌 송금 이체인데. 그러나 현금 수거책을 네.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고용한 사람을 보내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퀵 업체에 현금이 든 박스를 택배로 전달받은 사건입니다. 퀵 서비스 직원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배달을 한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흔들어 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뭐 엑셀로 뭐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이 그 피해자한테 돈이라고 현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거라고. 아, 퀵 서비스로 그걸 전달을 해서 이제는 속수무책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이거를 찾아갈 수 없죠.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전달을 했던 퀵 서비스 했던 기사도 공범으로 처벌이 될까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조사 후 처벌 여부는 조사 후에 판단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퀵 서비스 늘 하던 건데. 네, 아니 그냥 뭐 물건을 받고 그걸 어디론가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러한 그 보이스피싱 이 그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좀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 본인들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을 이용해서 뭔가 수거책의 역할을 하게끔 지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총책은 검거가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혹시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그 서울이나 어디 무슨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서 있었던 일입니까? 제가 취급했던 사건. 아니 우리 경위님께서 아니 그러면 서귀포 쪽이겠네요? 네, 그렇죠. 아 참나 이게 미치겠네. 왜 최근에 뭐 오늘 이번 사건은 이제 퀵 서비스가 중간 전달책이었지만 네. 최근에 잠깐 이슈가 됐던 게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한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성이 어디론가 통화를 합니다. 잠시 뒤 젊은 여성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를 건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돈을 받아 송금한 대가로 65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혹은 주부, 소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접근을 해가지고 저것만 받아오면 된다. 수수료 몇 프로 떼주겠다.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그 조직원들이 알바 천국이라든가 구인 광고를 냅니다. 구인 광고.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가정주부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총책을 잡을 수가 없다. 머리를 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걸리지 않으려고. 뭐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어디론가 또 은폐를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죠. 네. 사실 그 은행권에서 지금 뭐 상환을 하면 대출 금리를 더 내려줄 수 있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수밖에 없고. 아유 그럼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좀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직접 보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퀵 배달 업체에서도 업체 또한 그 전화로 의뢰받을 경우는 좀 이상하면은 신고도 해주시고.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이제 퀵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피해자를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어떤 그 진술을 좀 받을 때 그분들이 정말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SOS 모은 돈이고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일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목돈처럼 모아둔 돈인데 그분들의 그 딱 그 안쓰러운 표정을 보셨을 때 경위님 어떠셨나요? 제가 수사를 해보면은 이 현금 수거책들은 거의 검거가 됩니다. 거의 검거가 되는데 피해품, 현금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피해자들 분들 생각하면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럼 그 피해액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현금 수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현금 수거책이 어린 학생들인 경우 부모님들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수거책들은 그냥 모르고 했다 치지만 정작 이거를 설계했던 그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가 잡혀야 됩니다. 이 우두머리가. 네, 이놈 잡아야 됩니다. 이 나쁜 사람. 저희 형사들은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경위님 이하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형사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요. 이 보이스피싱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위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근무해 주시고 이런 예방 차원에서 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